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단독주택 비중이 적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중에서 대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을 충족하기가 좀 쉬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언뜻 드렸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이 함정이 지난 반포일동 사례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났었는데요. 그 함정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한복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역삼 2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 지역인데요. 구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모아타운으로서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역삼동 입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입지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잘 없으실 거예요. 이 입지의 유일한 한 가지의 단점을 꼽자면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 이 한 가지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 일대 자체가 전반적인 업무 중심지이기 때문에 걸어서 언제든지 강남, 테헤란로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어지기만 한다면 옆에 있는 도곡동이라던가 대치동 일대 정도 수준의 가격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과 어깨를 견줄 만한 구역을 꼽아보자면 일원동 대청마을 정도 혹은 현재는 멈춰있는 반포 1동 정도 요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어지기만 한다면 최고의 가격, 최고의 입지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적으로 건축 사항에 제한은 없는지 살펴봤을 때 이 해당 구역 전체가 현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에서도 종상향을 언급은 하고 있는 바 여기 역시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될 가능성은 일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토지의 전반적인 사이즈들도 그래도 한 개의 단지화 시킬 수 있는, 즉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요, 그래도 한 500세대급 이상의 단지로는 탈바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항상 살펴볼 때 이번에 우리가 자양 사동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얼마나 그 안에 내부에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들끼리의 그런 동의가 잘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동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다세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통 건물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 간의 어떤 의견 합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가장 조합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동의율이 토지 소유주별로 80% 이상의 동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구분 소유주별 조합원 수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각 번지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소유주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분조합원, 즉 다세대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자양사동에서는 단독조합원 분이 오히려 더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의견 합치가 잘 안 됐었는데 여기는 조합원 인당 동의 요건에서는 이견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죠. 첫 번째 봤었던 인별 80% 동의 요건에다가 플러스 앤드 조건으로 전체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후보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맥시멈 30%, 낮으면 10%의 동의만 가지고도 구에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얼마나 끝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인당 동의율 플러스 토지 면적별 절반 이상 동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조합원 가지고 계시는 건축물의 구분별로 해서 대지 면적의 합계와 비율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합계로 봤을 때는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전체를 100으로 놓고 그 각 구역별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독 조합원 분들과 지분 조합원 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필지의 전체 합계 면적이 대략적으로 5대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총 합계로 봤을 때도 51대 49로,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절반 대 절반으로 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단독 조합원 분들 중에서 한두 분만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된다면 쉽게 이 동의율도 충족을 할 수 있는 조건일 수 있다.
그래서 반포일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냐면 정비 전문 업체를 껴서요. 이 정비 전문 업체에서 단독 다가구 근생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을 이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꼬드기냐면 이거 진행만 되게 되면 반포 자이를 건물 가지신 분들은 세 채씩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드겼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시겠죠. 물론 그 진위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어찌됐던지 간에 이 정도의 면적 배분은 사실은 현재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 중에서는 꽤나 지분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독 조합원분들께서 반대하실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는 이 단독 조합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땅 필지 사이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번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독 조합원 분들께서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통해서 이를테면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거나 혹은 본인이 통건물을 지어서 끌고 간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됐을 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60%, 이 부분에다가 용적률 200%를 적용해서 이 나오는 모든 상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으려면 최소 땅 면적이 그래도 한 60평 정도는 되어줘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60평 라인을 딱 그어놨는데 대부분의 단독조합원 분들이 60평대 이상의 땅을 소유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신도시 70년대에 개발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단독주택 부지들을 전부 다 60평대 정도 수준으로 쪼갰었거든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에도 단독조합원 분들이 막 30평대 뭐 혹은 20평대 용산이나 자양동처럼 아주 작은 면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대부분은 이렇게 60, 70평대 혹은 그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단독조합원 분들은 대부분 다 반대하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만약에 엎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추가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이라던가 혹은 뭐 도심, 역세권 이런 개발 사업들의 종류 중에서 다른 사업 형태로 진행했을 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재개발, 기존에 있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개발 사업의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텐데요. 각 세부 구역별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모아주택 모아타운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 기준 노후도 자체를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더라도 30년이 아니라 20년까지 아주 획기적으로 낮춰줬어요. 하지만 이것을 원래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추진을 하려면 건축물당 30년이라는 노후도를 충족을 해야 되고 이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되어줘야 나머지 조건들을 따질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느 한 구역도 30년 기준에서 67%를 달성시킨 구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평균 내더라도 약 20%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못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그래도 다시 한번 노후도 기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노후도가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과소필지라던가 접도율, 호수 밀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엔드 조건 플러스 하나는 충족을 더 해야 돼요. 보통 요새 신규 지정되는 데 자체가 없는 이유가 이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데가 전혀 없고요. 유일하게 하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이 호수 밀도 부분입니다. 호수 밀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단독주택 위주의 그런 사업지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필지의 20, 30평대 단독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산동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 이 호수 밀도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요새는 이 호수 밀도가 다세대 위주로 해서 호수 밀도가 많이 늘어나 버리죠. 그렇다 보니까 노후도만 찬다면 그래도 호수 밀도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60호, 헥타르당 60호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후도 부분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동네가 바로 역삼 2동 모아타운 예정지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요. 일단은 지어졌을 때 수익성이 어떻고 사업성이 어떨지 오늘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자체가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먼 미래의 사업성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여부 자체가 약간 불투명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구성 단위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대지의 면적 비중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노후도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쪼개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되기만 해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소급해서 2022년도 10월 달로 적용이 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이후에 10월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이후에 쪼개기 된 데들은 사실상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아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쪼개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은 개발업자들이 접근을 할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쪼개기를 일단은 하자라고 접근했을 때는 노후도가 해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역들이 아까 몇 군데 보였었죠. 대표적으로 아까 노후도가 가장 떨어지는 778번지 같은 경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단독주택 비중이 적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동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중에서 대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을 충족하기가 좀 쉬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언뜻 드렸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이 함정이 지난 반포일동 사례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났었는데요. 그 함정이 뭐냐면 현재 저는 건축물 대장을 뽑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상의 분석을 하는 거지만 이 다세대들을 가지고 어떤 소유자들이 나눠 갖고 있느냐는 등기부까지 한 호실씩 다 까봐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데이터 분석하면서 그 작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가 있냐면 등기를 까보면 단독주택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분이 다세대를 신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 땅에 본인이 지어가지고 이걸 분양하지 않고요. 본인이 건설임대사업자나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서 직접 혼자서 이 모든 10개, 12개, 20개 호실을 다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많냐면 강남권 서초권역, 송파권역, 즉 비싸고 임대도 잘 나가는 동네들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세대로 쪼개져가지고 쉽게 보고 접근했다가 생각보다 다세대에서 반대파의 비중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어디서 그랬었느냐? 반포 1동에서 이런 식의 찬반 논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요 데이터만 보고서 강남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 정도 대지 비중이면 덤벼볼 만하다. 다만 대신에 가격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가격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는 편이 좋으실 거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비싼 프리미엄 주고서 접근해서 내가 한번 덤벼보겠다. 그러면 예상보다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역삼 이동 모아타운 분석 마쳐보고요. 제가 이런 모아타운이라던가 특히나 최근에는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일기 신도시들 재건축 위주로 해서 특강을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가 9월 9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부터 사전 예약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인원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미리 예약 꼭 해주셔서 훌륭한 투자, 소액으로서 훌륭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 목적입니다. 세미나에. 그러니까 미리 꼭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저랑 직접 만나 뵙고 또 개별적인 질의응답도 함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